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7월 26일입니다. 예,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제 뭐 휴가 시즌 벌써부터 좀 들어가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창 성수기 여름 휴가 앞두고 오늘의 이슈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모든 과정이 혼자 이루어지고 있는 1인 방송입니다. 기획, 촬영, 편집, 송출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간혹 자막에서 오타도 나오고 좀 실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완결치 않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조금 이제 양해를 바라면서 광주의 이 소식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식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이 서울 수도권, 경기권 아파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방 부동산은 정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온도차가 확실히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광주 아파트는 12주 연속, 4-3-12, 4달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세를 봤을 때 서울이 탑으로 지금 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0.3% 상승을 하고 있고 인천은 0.14%. 아무튼 뭐 수도권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광주를 비롯해서 지방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광주는 얼마큼 떨어지고 있느냐? 분명히 떨어진다고 해서 광주도 전체 광주의 동서남북 광상부 전체가 다 떨어지고 있느냐? 전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네에 따라서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준신축에 대한 인기들, 이 선호 단지들, 이런 것들 메리트가 있는 단지들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단지들, 예컨대 집을 내놨는데 몇 달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단지들 아니면 가격이 시장보다 너무 높게 내놨거나 뭐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제 소폭에 좀 인기 있는 단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이 지금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거나 정체하고 있거나 하락하고 있다. 자, 이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원에서 7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 여파를 보여주는 그 측도인데요. 지난주 대비했을 때 0.04% 하락을 했다. 그 중에서 이제 광주가 5개 구가 있는데 동서남북, 그 다음에 광산구. 이 광산구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 하락했다. 그 다음은 동구입니다. 동구가 마이너스 0.05%, 서구와 남구는 마이너스 0.04%, 그리고 북구는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북구가 가장 좀 선방을 했고 나머지는 조금 하락하고 있다. 주춤하고 있다. 이 전남 역시 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하고 있는 단지들, 인기 있는 단지들, 대규모 신축, 준신축 단지. 뭐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게 나오고 있으니까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2,500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 이제 감당하기 힘든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미분양. 이 미분양이 길어지면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여기 좀 쌓이게 될 것 같고 이것을 털어내려고 할인 분양, 마이너스 피. 뭐 지금 마이너스 피 아델리움, 봉선 아델리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피가 4억 6천만 원. 또 지역 주택조합 일반 분양 아파트들 지금 많게는 한 1억 정도 15%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수요들 때문에 더 지켜보자, 관망 더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 예측이 상당히 힘듭니다. 신의 영역이다. 계속 올라갈까? 또 그렇지도 않죠. 또 계속 떨어질까? 떨어지는 게 언제가 하락인지 바닥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질 거다, 계속 떨어질 거다고 생각하다 보면 기다리다가 이제 집을 또 못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떨어진 거 대비해서 또 올라가면 과거 생각나서 이게 뭐 옛날 생각? 그래서 또 못 사는 그런 경우, 또 선택 장애에 빠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정확한 그 기준점, 이 결정장애에서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결단력 같은 거는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교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이 분양가가 신축 분양가죠. 지금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사실 많이 올랐고요. 또 PF 대출, 이 금리도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가들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아파트 짓고 있는 건설 단가들, 예컨대 뭐 시멘트, 철근, 또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광주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들 하면서 이 기업들이 부지를 개발합니다. 땅의 용도들이 공장 용지들이 이제 상업 용지, 또 준주거 용지로 땅의 이제 용지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 땅값이 상승하는 그 기업원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이제 지자체에 납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현장들이 이제 민간공원 사업들, 뭐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개발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자체장,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용, 조삼모사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민간공원 사업들 개발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공원들을 기업들한테 많이 이제 받아내는 거죠. 많이 받아냈다라고 해서 자랑도 하고 공약이라든가 선심성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조삼모사다. 결국에는 이제 분양가가 다 올라가게 됐던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기여금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좀 이게 지나치게 이거를 공공기여금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생색내게 하는 거는 우리도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여금 많이 받아낸 다음에 분양가도 사실은 이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박수를 칠 만은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분양가 높아가지고 결국엔 그 돈들이 시민들의 부담, 내 주머니에서 내 돈들이 나가고 광주 시민들이 결국 비싼 분양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고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양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상황들 이렇게 앞서서 했다시피 공공기여금의 상승 분이 사실 이제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눈속임처럼 이제 시민들의 호도하는 이제 그런 식은 이제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드렸었고 요즘 이제 또 아파트 분양가가 좀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저희도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위아래 층간소음 문제들 이것 때문에 진짜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이웃 사촌 간에 아주 원수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됐는데 그 기준층이 이제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파트를 짓는데 층간소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없기 위해서 높은 기준의 기술력을 요하고 시스템 정비를 하면서 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층간소음, 이 건설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 사용 검사 중 성능 검사를 합니다. 이 층간소음, 기준치가 49데시벨입니다. 요종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 통과를 못하는 회사들, 요 못했었던 그 기준들이라면 여기 이제 테스트에서 보완 시공을 하는 겁니다. 보완 시공. 정부에서는 손해배상, 이 청구 가이드, 가구당 최대 2,8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력 장벽들이 높아졌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어떻게 더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용이 분양가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희박한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공공기여금 형태의 뭐 지자체라든가 이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그런 부담들, 뭐 층간소음이라든가 각종 안전에 대한 그 상황들, 환경에 대한 상황들, 탄소 제로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공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원소에게 권해라 이 지역주택조합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광주 소식은 아니고 이제 전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조합 자금 수천만 원. 이 지주택 사업들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돈들을 먼저 모은 상태잖아요.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땅을 구입하는 거죠. 이 땅이라는 게 참 요즘 같으면 매입이 좀 힘듭니다. 이 땅 매입이 힘든데, 자, 그거 이제 뭐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85%다, 95%다. 거기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반값 아파트 이런 뭐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광고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 돼서 아파트 짓고 분양 다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과정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걸림돌이 되고 시간이 또 많이 길어지고 중간에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업무 대행사도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이 전주 같은 사례에서는 그 조합원이 쌓아놨던 그 용역비의 일부를 조합장이 쏙쏙 곶감에서 간 빼듯이 하나씩 빼 먹었다. 그래서 용역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면 협력업체들 있죠. 뭐 경비도 있고 이런 뭐 아파트 보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업체들 자기 측근의 사람들 이렇게 다 넣어서 뽑습니다. 근데 기준이 안 된 청소업체 이렇게 용역업체 있는데 뭐 이사들도 사실은 같은 편이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그런 상황처럼 고수톱 쓸 때 짠 맞추기 고수톱 이런 걸로 해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계의 위력의 입찰의 공정성을 저하하고 또 횡령에 대한 그런 혐의들 받았던 그 조합장이 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주택 문제들은 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 뭐 범법행위, 편법행위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파트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분양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주택 현장에 할인 분양 15% 할인 분양 9천만 원 할인 분양 뭐 1억 할인 분양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월산 힐스테이트 내일부터 이제 계약 일반 분양 9천만 원 할인 그거 하고 있어요. 전화 와서 저한테도 전화 와서 와라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와라고, 사라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일 9시에서 10시 사이로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도 둘러보고,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구독자님들 제보도 많고, 사연도 많고, 지금 뭐 논란도 많잖아요. 할인 분양을 했는데, 기존 분양자하고는 소급 적용 안 해줘가지고, 이게 다툼들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열리는 상황. 구독자님 중에서도 내일 가가지고 뭔가 좀 갈등이나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일 한 9시에서 10시까지 그 현장 모델하우스 갈 거니까 혹시 오신 분들은 같이 나눠서 인사도 하시고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건설사 법정 관리 소식입니다. 이 뭐 지역 부동산이 어렵다 보니까 건설사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자금난에 허덕이는 또 공사 현장에서 돈들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관리 신청한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남양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 날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피를 말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 회사들이 법정관리 회생이냐 청산이냐를 놓고 지금 뭐 조마조마하는 상태. 또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대금들이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죠. 이 회사가 이제 파산하거나 청산되면 받아야 될 돈들 거의 다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또 회생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일부라도 이제 보존하고 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스톱된 것들도 재개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건설업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여 곳 정도 되는 회사들이 법정 관리 신청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받아들여서 유지가 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도덕 불감증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영자의 마인드, CEO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부러 고의로 사업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살려고 돈을 또 빼돌리는 회사 사장들, 나쁜 사장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잘하려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 대금이 오르고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성 문제로 대금이 들어야 될 대금들이 안 들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는 좀 살려주면서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회사는 과감히 이때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번 달 7월달, 8월달 사이에 이 법원의 이제 법정 관리 회상 여부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소식도 좀 눈여겨 보면서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티켓몬스터, 이 티몬, 이 플랫폼 회사들이죠. 여기 이제 할인해서 뭐 여행 상품권이라든가 뭐 제품들을 싸게 판매한다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신청도 하고 돈을 미리 보내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휘청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돈을 뜯길까봐 밤잠을 설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큰 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고 특히나 제조업
또 이 건설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영업도 힘들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2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0.2%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수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이제 건설이라든가 토목 쪽 이 사업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좀 살리려고 정부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세수 개정, 세금 개정을 했었고 상속세라든가 또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다양한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들이 어떤 흐름 타고 갈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추이의 여파들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어떻게 좀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나라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한 번 더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